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8TV 박영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대구시 교육감과 영남대 총장,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난해부터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동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전국을 누비면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동기 위원장님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228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동기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그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뭐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시게 다니시는데 뭐 하루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라는 게 이제 집행부서는 예. 아니지만은 지방시대의 업무라는 것이 균형 발전과 이제 지방 분권에 관한 업무인데 이게 이제 외교 국방을 제외하는 모든 부처에 또 산재돼 있어서 각 부처별 정책을 좀 조율하고 또 조정하고 총괄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시도, 시군구 그 사이에서 또 이 소통의 또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257개 시군구 중에 지금 한 100여 군데 다녀온 것 같은데 현장을 또 방문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점검도 하고 또 시장 군수님들의 애로사항도 좀 성취도 하고 또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을 또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세종에서 6시 출발해서 태백시를 갔다가 영월 갔다가 어제 저녁에 228 청년 아카데미 뭐 평균 이런 일정들이 전국을 이렇게 매일같이 누비시는 그래도 이제 아직 그 257개 중에 한 절반밖에 못 다니셨네요. 못 가봤죠. 지금 이제 세종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 서울도 가셨다가 지방도 돌고 정말 바쁘시게 다니시는 모습들을 뭐 언론을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시대위원회 그러면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일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중앙정부의 논리 또 수도권의 논리로 되어오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어떻게 좀 많이 내려보낼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전국토 면적이 11.8%인 수도권에 인구가 50% 이상이 살고 있고 모든 경제활동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축구장을 더 넓게 써서 우리가 새롭게 좀 활력을 찾아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일이 지방시대위원회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자치분권위원회 또 균형발전위원회 이 두 개 기능을 합쳐서 작년 7월 10일 날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원래 서울에 이제 그 위원회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또 세종으로 이렇게 옮기셨죠. 광화문 청사에 우리 위원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방시대를 표방하면서 서울에 앉아서 지방시대 외친다는 게 뭐 좀 해서 우리부터 좀 지방으로 공공기관에 이전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작년 4월에 세종 정부청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중앙과 지방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회의 참석도 많고 여러 가지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요청도 많으시고 뭐 그래서 바쁘실 텐데 가는 곳마다 뭐 어떤 점들을 특히 강조하고 계십니까? 이 위원회라는 게 집행부서가 아니거든요. 집행부서가 아니지만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관한 업무는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처의 산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하지만 부처별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여러 부처 간에 서로 얽혀있는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총괄하고 또 때로는 좀 통제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덤벼 들어가지고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더 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응원하기도 하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이런 중앙정부 부처 간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시도
구군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전국 257개 시군구 중에 거의 100여 개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도나 광역시는 그래도 중앙정부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좀 있어요. 근데 군은 정말 군수님들이나 그 군의 가장 현안을 해결하는데 그 군은 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찾아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정책을 설명도 하고 또 국민들의 에너지를 함께 모으기 위해서 일종의 정책 홍보적 역할로 지방시대에 관한 특강도 해주고 평균 한 1박 2일 정도씩 시군을 현장을 방문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다니시도 이제 절반 정도밖에. 그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현장도 가봐야 돼요. 정말 바쁘시게 다니시는데 특히 요즘 그 굉장히 큰 이슈가 이제 뭐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의 통합 이제 이건데 지난번에 있었던 통합 내용보다는 좀 다르게 아주 이제 질적인 통합을 추구하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도 보니까 뭐 시도지사 장관 함께 이렇게 회동하는 이런 장면들도 보고 했는데 하여간 대구 경북 통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왜 행정 통합에 중앙정부도 이렇게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시군은 곧 행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소멸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방 같은데 그런 텐데 지금 저런 대로 이런 행정 체제를 가지고는 특히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곧 붕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내세우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자 하는 것이 광역경제권인데 이 광역경제권 체제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호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몇 년 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까지 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광역경제권을 뛰어넘어서 바로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은 국가나 또 지방으로 봐서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시적절한 그런 정책이죠. 홍준표 시장께서 대구 경북 통합을 제안하고 이철우 지사 화답을 하는 그날 저녁에 제가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구 경북이 이렇게 행정 통합을 기본적으로 두 단체장이 화답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주고 이걸 행안부하고 잘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권한을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지침을 주셨어요. 행정안전부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되도록 해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라.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 위원회가 이제 이것을 깊게 관계하는 이유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의 행정통합에 관한 규정이 우리 위원회 법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법에 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과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광역정부 시도 통합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해서 그 규정이 없어요. 미리 예정을 못했는 그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 양 시장님, 도지사님, 해안부 장관 제가 만났을 때 이 절차는 시군구 통합의 규정에 준하겠다. 그 합의도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절차에 관한 개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준비하는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고 결국은 앞으로 국무총리가 지원단장을 맡게 될 겁니다. 국무총리가 지원단을 맡아서 각 부처별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분권은 맞춤형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시도를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는 강원도에 필요한 것, 특성에 맞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또 충청북도는 내륙지방 개발에 관한 특례법,
또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주는 가운데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게 되면은 자치분권 균형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 법을 가지고 통합을 정부가 지원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준비도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강력하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앙부처가 지금 적극 동의하고 초기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주장했을 때는 대구 경북만의 얘기했지 중앙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구 경북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로 신속하게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행정안전부하고 우리가 뛰어들게 되어서 함께 사자체제가 또 4개 기관이 함께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크고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시고 또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좋게 보시니까 뭐 기대가 가게 되는데 이게 대구 경북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뭐 단순히 우리 대구 경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제 파급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급되죠. 당장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시도지사하고 행안부 장관 제가 만나서 회의를 하고 다음 날 부산에서 상당히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뭐라 할까요? 야단 나왔어요. 도시 순수화 그러면은 서울, 대구, 부산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굉장히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부산시장을 만났더니만은 우리도 통합을 해야 되겠는데 대구 경북이 너무 앞서가서 걱정이다. 앞서가는 게 뭐 걱정할 거냐. 같이 참여를 하자. 같이 추진하면 더 중앙정부도 도와주기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부울경은 울산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부산 경남은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경남지사가 광역 경제권을 파기를 할 때 차라리 행정통합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있었어요. 한 2, 3주 됐네요. 부산시장하고 경남지사가 만나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긴가민가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서 얻어지는 과실을 보고 우리도 하겠다 하는 내심을 가지고 합의문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저께는 또 광주, 저 호남 쪽에도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3분이 또 만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메가시티에서 동의를 한다, 합의를 해보자. 또 하나의 움직임은 이제 남은 게 충남, 대전, 세종인데 충청권, 세종시장은 반대를 해요. 우리 특수한 도시다. 수도를 만들기 위한 특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고 뭐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충남지사께서도 제안을 이미 대전시장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른 시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행정 대개혁 뭐 개편에 그럼요. 뭐 시금석이 되고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근데 다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이 덕이냐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또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덕이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누려야 되고 그러면 또 쉽게 말해서 북부 지역에 앞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행정 서비스를 누가 감당을 해줄 거냐. 맞습니다. 결국은 대도시 중심에서 의료와 교육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경북 북부 지역의 지금 열악한 행정 서비스는 더 이상 극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또 북부 지역에서는 아마 어떻게 어렵게 해서 도청이 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해가 북부 지역에 갖다 놨지만은 실제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동의 인구가 도청 신도시를 갔을 뿐이지. 뭐 몇십만 자족 도시를 대구 기대를 인구가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심지어 있죠. 대구 인구가 서울 인구가 뭐 안동으로 오는 건 차지해 두더라도 대구 인구도 안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안동이 더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가 북부 지역에 해줄 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쩌면 도청 청사나 도의회가 기능을 하는 것보다가 더 이상의 여러 가지 국가적 기구나 기능들이 북부 지역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메뉴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사 활용하는 방법도 꼭 도청이 되든 시청이 되든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주청사를 두고 하나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도 상객청사, 동인청사 2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대구청사, 안동청사를 운영을 해도 되고 이것은 다양하게 협의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지역만의 이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정말 같이 공멸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공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작은 지역에 예. 인구가 더 줄어드는 지역이 더 빨리 소멸될 수 있다. 맞습니다. 사실은 대구는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시군구와 상생관계를 예. 어떻게든지 강력한 끈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함께 공생하는 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적극 공감을 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시도지사님과 행안부 장관을 지금 만났을 때 아예 의회 의결로 하기로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를 보고 경상북도 의회와 대구시 의회가 의결을 거치면은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아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는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어떻게 유리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원과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이 마련되면은 우리가 각 부처를 설득을 해서 또 법안에 담고 나아가서 국회를 설득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다음 27년 선거에는 통합선거를 할 수가 있죠. 단체장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은 많이 불안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대구시청 공무원인데 나는 경상북도 공무원인데 네, 나는 뭐 어떻게 되냐. 신분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구시청 공무원인데 경북으로 당장 어디 가면- 경북에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 그 시도 통합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무원들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 기득권은 인정이 되는 그럼요. 거죠. 예.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뽑힌 분들은 대구에서 정년을 하는 것이고 대구 경북 통합시에서 공무원 한 분부터 대구 경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예. 선택을 주는 거죠. 난 대구 경북 다 간 쪽으로 갈 거냐, 난 대구에만 있을 거냐. 그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번 통합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통합은 절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1차로 광역정부 시도 통합에만 올인해보자. 예. 예. 예, 정말 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작은 사고에 이제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정말 우리 위기가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정말 좀 혁신적으로 예. 해서 꼭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뭐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끝이 없겠습니다. 예. 정말 그 관심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228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28 우리 저 원로님들도 대구 경북 통합에 좀 앞장서서 예, 예. 우리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그때는 뭐 그 228 주역들이 228 할 때는 대구 경북이 하나였습니다. 그때 대구 하나였어요. 예. 예, 도청으로 가고 예, 이랬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 이 위원장님은 대구 고등학교를 예. 이제 졸업하셨고 228 참여학교이기도 합니다. 2022년 초까지 이제 228 기념사업회 회장도 맡으셔가지고 228 대학도 만들고 228 청년 아카데미 뭐 지금 우리 228 기념사업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그때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창설해 두셔가지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고생을 하셨죠 그때 예. 2020년에. 그때 참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 날 우리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왔어요. 예. 2020년 초에. 20년 총가 하는데 예, 예. 우리 주차장에 코로나 접촉자라 합니까? 예, 예. 접촉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 폐쇄를 하게 됐어요. 그때 뭐 역학조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폐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도서관에 자기 자녀가 공부하러 와가 있었는데 예. 걔를 픽업하러 온 엄마가 우리를 다녀간 거예요. 우리 접촉자다. 그래서 당장 우리 건물은 이제 폐쇄가 됐죠. 참, 지금 생각하니까, 뭐, 다 잊어버립니다만, 그때로 보면 참 암울하기 짝이 없고, 예. 우린 더군다나 60주년 기념식을 지금 앞두고 있었고. 예. 그 그 60주 2020년이 이제 60주년. 그럼요. 60주년 기념 행사를 19년부터 우리가 열심히 했었거든요. 228 지금 기념회관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내부 뭐 구조 정비도 다 하시고 특히 또 두루공원의 그 228 기념탑 주변에 유공자 이름도 다 새기고 여러 가지 그 뭐
일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정말 어려움들 많았죠. 이 60주년 계기로 해서 우리 60주년 기념사회가 정말로 대구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최초의 이 발상지, 최초의 출원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이 건물이 도서관으로 지으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어요. 예. 우리 회관에 100명 이상이 모여가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도서관이 2층, 3층 같이 쓰고 있었어요. 예. 책이나 소장 도서로 봐서는 한 층에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 중정이 있었어요. 이 중정을 메꿔가지고 가운데 해야 정원을 되는데 그게 그 주변에 전문가들 동원해 보니까 한 2억 들겠다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해버리면은 한 층을 우리가 시민대학을 하려면 그래도 한 200명이 모여야 되고 예.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여기서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청년 아카데미는 한 60명 되는 지금 4층의 회의실하고 회의실 하나가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명동 노탈에 있던 기념탑을 지금 두류공원으로 옮겨놨는데 두류공원 기념탑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게 많았어요.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법에서 228 민주운동으로 규정을 했는데 기념탑에는 228 학생의거탑이라고 적혀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뒤편에 이렇게 그 경대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아무 없어요. 그 탑에 이름만 있을 뿐이지 228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입구에 들어가면은 그 이렇게 둘레석역에는 그건 또 228 민주운동이라고 또 적혀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다 60주년 기념사 요청하는 시설 좀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참 신세를 많이 주고 도와준 분이 지금 달서구의 윤재욱 의원 행정안전위원이었고요. 우리 여기 28회관 2층, 3층에 중정을 부수고 회의실을 바꾸는 작업에 한 2억 들었는데 그것도 거기서 예산을 땡겨줬고 또 28 기념탑 주변에 환경 지금 정비하고 뭐 굉장히 잘 이렇게 조형물 만드는 것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김부겸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했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윤재욱 의원하고 우리 김부겸 장관은 나중에 김부겸 장관이 총리가 됐을 때 우리가 감사표도 드리고 했는데 윤재욱 의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두 분이 참 많이 애를 써주셔서 짧은 시간 내에 회관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대구시로는 이게 우리 기념회관이지만 도서관이거든요. 그럼 도서관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도서관을 만들 거냐. 그래서 뭐 어린이 도서관 또 얘기 나오고 뭐 그렇게 특색이 없는 도서가 되는데 작은 면적에 그렇게 도서관을 만들어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228 정체성을 가진 리더십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또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준 분들의 자서전을 모아보자 해서 자서전 도서관을 특화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자료를 기증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 해외에서도 연락도 많이 받고 또 60년 동안에 그 사료가 거의 발굴이 되질 않았어요. 누가 228에 참여했을까? 실제로 228 대로에 지금 중앙대로를 뛰쳐나온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8개 학교가 등교 지시를 받았다. 이거밖에 모르.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연구원을 만들어서 228 60년 사고 그때 주역들의 녹취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세가 많으셔가 이거. 그래서 해외에서도 오고 이게 알려져서 전화라도 인터뷰를 하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228 정사에 가까운 우리 기록을 그동안은 학교별로 만든 것도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돼서 우리가 합의할 수 없는 여러 학교가 참여하다 보니까 뭐 어느 학교가 주동이다 어떻다 서로 그런 관계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정리도 하고 그 위원장님을 계실 때 그 우리 228 유공자 지금 현재 1958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위원장님이 대구시하고 해서 다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228 참가자를 어떻게 이분들 현장할 거냐.
근데 우리 그 정부로부터 유공 현장 받은 거는 열 몇 분에 그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요. 예. 왜 기록이 없나 하면 우리 2.28 기록에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대구라는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날 저녁 28일 날 각 경찰서에 지금 학생들이 다 잡혀가서 조서를 다 받았는데 그때 우리 지역사회 어른들이 나서서 이 젊은 학생들의 장래를 망쳐서 되겠느냐.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지역사회의 정신이 서로 의지가 통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장을 통해서 그 서류를 다 폐기를 해버리고 학생들을 다 훈방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록만 있어도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경찰에도 아무 기록이 없어요. 예. 유일한 기록이 2.28 데모 터졌을 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예. 대구 지역을 현장 조사를 하고 미 8군의 첩보 문서 뭐 이런 정도만 있어. 그래서 2.28 주역에 누가 그때 참여를 했어? 단순히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참여를 했다. 뭐 몇 개 고등학교다. 근데 실제로 따지면 공립학교는 다 등교 지시를 받고 부당한 등교 지시를 받은 사람은 다 피해자가 아니냐. 또 등교 지시를 받은 그 학생들은 다 2.28의 주역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공가나 또 업적이나 거기에 참여도를 평가하기는 따지기 어렵다. 너무나 어렵고 예.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그것이 자칫하다가 보면은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은 그러다가 이 단체가 막 갈라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2.28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해서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을 수렴해서 등교 지시를 받았던 부당한 등교 지시를 받았던 학교의 재학생은 다들 2.28의 주역으로 규정한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고 대구시하고도 합의를 걷고 그 정부에도 통보를 해줬고 예. 또 하나 오해는 우리가 유공자 그 헌정패가 네. 대구시하고 에서 해가 드렸어요. 예, 예. 그랬더니만은 아 이건 뭐 연금을 받는 거냐 예. 뭐 이런 오해도 있으셨는데 일단 우리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 해주는 것이고 또 대구시 대구 지역의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유공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연금 같은 거는 못 받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2.28 주역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차이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히 그 2.28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사업들을 하시면서 교육, 연수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애를 쓰셨는데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명실제 상박의 2.28 정신이 따지고 보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신인데 예. 지금 시대에 60년의 2.28 정신을 오늘날 다시 우리가 재소환한다면 이게 뭘까? 예. 지금 민주운동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대구라는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아끼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이게 바로 2.28을 일으켰던 선배들이 원하던 정신이 아니냐. 예. 그러려면은 이게 청년들이나 시민들의 이러한 정신을 교육시키는 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28 청년 아카데미를 길어서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지도자를 키우고 있다. 이거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한 6억을 해서 1년 과정으로 해서 해외 연수도 였고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키워보려고 야심적으로 숙박 연수로 합숙 훈련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민 아카데미 해서 그래서 2.28 평생 교육을 만들었고 예. 교육감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2.28은 우리 학생운동의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교육청이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간 신문사가 중심이 돼서 2.28 기념 마라톤 대회만 하고 해서 우리가 2.28 이 정신을 당순한 민주운동의 정신, 반정부적 정신 이런 문제가 아니고 2.28 정신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신이다. 공동체 의식을 더 함양하는 정신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민주 시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 이런 거로 해서 폐교 하나를 2.28 기념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리더십 운영이 센터를 되고 둬서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보다가 시설이 더 넓을 거예요. 예, 예. 학생들이 의회에 그 실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리더십 함양하는 센터도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또 2.28 기념식을 정말 한번 60년대 우리 선배들이 뛰었는 것처럼 대고동에서 시작해서 네. 4대 부고에서 모이는
반을 땅을 해서 마라톤 대회도 길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경찰이 교통체증 때문에 결국 2번 하고 예.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업도 하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 이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교사 연수를 228 연수를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찾아가는 교원 연수를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때 학생의 학교마다 간부들. 228에 학생의 간부들 연수시키고 표창해주고 또 228 장학금을 만들어서 우리 228에 참여했던 원로들이 장학금을 내기도 하고 또 동창회에서 내기도 하고 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경북고등하고 대구고등은 228 기념탑이 있었어요. 네. 근데 8개고등학교 중에 다른 학교는 학교 교정에 228 상징할 수 있는 탑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고등학교 동창회를 회장들을 만나서 학교별로 60주년 되기 전에 네. 기념비를 만들더라고요. 상징 기념비를 학교마다 다 만들라. 그 경무여고도 만들고 대구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농고도 만들고 대구공고도 만들고 이제 다 만들었죠. 아, 예. 예. 그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대구여고가 예, 예. 참여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228 이사회에 각 학교 8개 학교에 예. 동창회 회장님들. 동창회장님들 이사로 모시고 그래서 그 당시 8개 고등학교와 같이 참여하게 됐죠. 예, 정말 그 한 3년 회장으로 계시면서 코로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은 일들 해주셔가지고 지금 기억하는 기념식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니까 올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해서 그런 가운데서 기념식을 몇 사람 모여서 해보자 네.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보훈처하고 나중에는 우리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욕심을 부려서 기념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극복에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때 총리께서 대구에 와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세균 총리. 예, 정세균 총리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하겠다. 근데 우리 원로들도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제 혼자 가서 아마 우리 예. 지금도 그 사진이 같이 갔나? 그 사진이 지금 예, 남아 아침에 있습니다. 예. 꽃을 가져가서 228 기념탑에 헌화하고 혼자 묵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당시 주역 선배들이 몇 사람 60주년 그 큰 행사에 혼자 이제 가셔가지고 참배하시고 그 참 이원순 선배 울적했겠습니다. 한 몇 분이 그 마스크 쓰고 다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때는 아무도 같이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데 그래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날 꽃을 그 비치를 해두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헌화하도록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장 큰 그 이제 행사를 했어야 될 60주년인데 거기 뭐 저 음악회도 다 준비해가 티켓까지 다 음악회, 발매했다가 열린 음악회. 못했다면서요? 열린 음악회를 했죠. 예. 열린 KBS 열린 음악회. KBS 열린 음악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예. 코엑스 엑스코에서 하도록 돼 있었고 그거는 하지도 못하면서 돈은 다 결국은 기획사에 돈 다 지불하고 티켓도 발매를 다 티켓 했다면서요? 발매 초청책 다 주고 열린 음악회가 제일 하이라이트였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게 참 아쉽네요. 지금. 그 이후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열린 음악회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리고 대구시가 김규학 의원이 발의를 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권영진 시장께 조례를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228 228 조례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보니까 228 조례가 초기에 만들 때 기념식 하는 조례만 있고 228 기념 사업 하는 조례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김기학 의원이 발의를 해서 현창할 수 있도록 유공자들에 대한 현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거에 근거해서 유공자 패를 만들어가 드렸죠. 예. 그래서 김규학 의원도 60주년 기념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명로 노탈에서 지금 대구역 앞에까지 거리 228 민주로. 도청까지 그게 중앙대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앙대로가 원래 중앙통이라 그랬잖아요. 중앙로죠. 중앙로인데 그게 일본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걸 없애버리고 그게 학생들이 달려갔던 도니까 228 대로로 바꿔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바꾸는 시기가 5년마다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도로명을 대고동 앞에서
대구역까지. 대구역까지 명예도로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가 정식 도로명으로 228대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남았고 또 하나는 1차 직결지였던 반월당. 그 반월당이라는 게 조사를 해보니까 역명이 큰 의미가 없는 역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백화점 이름입니다. 상점 이름이죠. 그래서 그거를 228 반월당역으로 대구시에 바꿔달라고 했고 대구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언젠가 새롭게 이것도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류공원도 두류공원은 그대로 이름을 두고 앞에 228을 붙이는 것이고 반월당역도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일 시급한 거는 명예도로명으로 있는 도로명을 바꾸는 것이 228 민주로를 이제 정식 민주로로 정식 도로명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28 정신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 기념 사업에도 열심히 합니다만 대구시도 여러 지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두류공원 우리 두류 기념탑 옆에 228 자유광장 그게 이제 새롭게 7월 3일 명명이 되고 또 새로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뭐 대구 시내는 우리 228 기념회관은 명동 내거리에 있고 시내 공원도 있고 또 이제 기념탑은 두류공원에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회장으로 계실 때부터 관심들이 많으셨죠. 그럼요. 그걸 구체적으로 시하고 협의도 했고 세미나에서 우리 기념사업에서 발표하고 논의도 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회관이 너무 비좁고 뒤쪽에 있고 또 이 부지 문제도 시하고 교육청이 풀어야 되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부지는 지금 교육청이죠. 그리고 이거 건물만 그렇게 돼 있고 기념사회관은 여기 있고 기념탑은 두류공원에 있고 228 공원은 또 시내에 있고 이렇게 뭐 혼란이 일어나고 해서 228 기념공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중앙초등학교를 사가지고 만든 건데 그건 그뭐 아예 청소년 공원을 하고 두류공원을 228 두류공원으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야구장 거기 우리 기념식을 항상 228 기념식 했던 자리인데 지금 이제 228 자유광장이 최근에 1차적으로 그건 홍준표 시장이 성과를 적극적으로 얻었는데 이제 또 지원하시고 해서 그 옆에 보면은 두류 도서관을 하고 우리 228 기념회관을 교환을 해서 228 회관이 두류공원에 기념탑과 지금 만들어진 자유광장 회관이 같이 있게 되면은 거의 완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빨리 예상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지금 시내에 있는 228 기념공원을 대구의 뮤지컬 컴플렉스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해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 가지 뭐 그 228 기념 사업을 위한 미래를 청사진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마산 3.15하고 대전하고 협력을 해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228 교과서에 등재하는 문제. 법을 바꿔야 우리가 민주운동 기념사업법이 실제는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법인데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6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에 있었던 1900년대 말부터 있었던 민주운동이 중심이 돼버리고 민주화 기념사업법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적절한 법이 아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228이나 3.15 대전 3.15 38 그걸 명시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심의 중에 유사법이 많다 해서 지금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 대구 지역 정치권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전도 대전 지역 정치권, 경남 마산 지금 창원 지역 정치권도 힘을 합쳐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개별법이 되면은 개별 입법이 되면 가장 좋다고 개별 입법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대구시 사업을 위탁하는 이런 형태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형태의 법인으로 유지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미래 세대 청년들이 228 정신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강조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228 정신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지금은 민주화 교육이라는 것은 맞질 않아요. 뭐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진행이 많이 됐고
또 그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게 다시 뒤집어 말하면 공동체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 구성원으로 해야 될 역할과 도리, 책임, 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교육의 방향으로 잡으면은 우리 228 정신에 학생들을 대상하는 교육에 이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겠나.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꼭 228 무슨 교육하면은 학교 학생들에게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은 그런 오해를 해요. 애들한테 자꾸 데모하는 교육 시키는 거야. 예. 이게 제일 난감합니다. 228에서는. 학생들 여기 불러서 하면은 데모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인데 정말. 이것이 228 학생들의 정신은 우리 민주사회의 공동체를 지키자는 그렇습니다. 학생운동이었고 데모였고 이게 수단이 데모였지 지향하는 바가 데모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다시 오늘날 다시 소환해서 재해석한다면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義務, 책무가 있다는 그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또 뭐라 할까요? 좀 극단의 보수주의자들이 아이들 데모하는 교육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 갈등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현장하고 우리 228 사업회하고의 일종의 뭐라 할까? 그게 일종의 장애를 할까? 괴리를 할까? 또 인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할 때도 그런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28 정신 그러면은 뭐 자유, 민주, 정의, 뭐 청년, 미래. 아, 이런 그것도 우리가 때문에. 60주년 때 새로 만든 겁니다. 첫째가 자유고, 민주, 청년, 정의, 미래. 그래서 228 정신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도 많은 논의들 거치고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해서 만든 게 그래 4대 정신을 핵심 가치로 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가장 보편된 또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그런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좀 지향하고 더 숭상해 나가자. 이제 이런 것들이 228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그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이나 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계획은 지금 우리 지금 지방 시대라는 것이 어쩌면 저출산 문제하고 이 불균형 문제, 지방의 소멸 문제,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잖아요.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을 다시 회복을 하고 새로 좀 재창조시켜 보겠다. 서울은 너무 과밀해서 경쟁 압력이 너무 강하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고 그럼 결국은 경쟁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 존립하고도 관한 문제예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금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한 1년쯤 되고 나니까 이제 그 각 부처에 대한 일종의 조정력 또 이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좀 생기고 해서 그 일들이 더 바쁜 일들로 지금 그게 더 매진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워낙 바쁘시게 다니시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그렇게 많은 또 도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28TV 오늘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동기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은 자유와 민주, 정의, 청년과 미래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228 정신을 계승하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 모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228 정신을 이어가는 228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